오케이, 하나, 둘, 셋. 한국의 힙합을 접근하기 쉽게 알리는 콘텐츠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제안 왔을 때부터 A&R 형한테 딱 전화 왔을 때부터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했을 때 저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피플이라고 하는 큰 팀이랑 그다음에 스파티파이라는 큰 팀이 기획하에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에 초대받아서 되게 좋았고, 그 세계 사람들한테도 아 이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힙합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 형, 오랜만이에요. 얼마 감옥에서 돌아온 그렇습니다, 여러분. I'm back like a motherfucker. 지옥에서 돌아왔잖아요, 루피 형이.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인가도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미란이랑은 또 처음 하는 거라서 무슨 곡을 만들어질까? 약간 이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키드밀리 오빠, 루피 오빠는 너무 플레이어로서 오랫동안 그런 멋있는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멋있다 생각했고, 세우 오빠도 이제 저랑은 뭔가 접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날 수 있게 돼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시스 오빠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저스티스 양방이었는데 나가셨어요? 이제 그 누군지 모르니까 어땠어요? 이거 조합 들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셋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대충 아는데 나는 새우 너가 갖고 있는 색이 더 버라이어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버라이어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가 제일 중요하다. 아, 네. 이런 얘기였지. 근데 새우가 프로듀스한데 그러면 모른다. 새우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일단은 되게 크리틱해지겠다 하는 생각이었어. 일단 제가 이거 딱 제안 받았을 때, 어허. 전 목표 하나, 우리가 다 같이 4명이서 만든 거가 우리가 들어도 아 이거 진짜 좋다, 멋있다, 터트려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뭐 사건 있고 뭐 하면서 좀 더 다 내려놓고 고민을 했을 때 그게 나는 아틀란타 힙합이었어. 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다 뭐 다른 거는 다 맞춰도 되는데 되게 과감하고 되게 더럽고 되게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란이는 전 요즘에 얼터너티브한 사운드에 빠져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요즘에 되게 막 섞여 나오잖아요, 장르가. 그런 게 좀 매력 있다고 느껴져서 막 되게 그런 사운드적인 재미가 있는 게 요즘엔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 너는 요즘에 아이고 요즘에 루피 형이랑 좀 가까운 것 같아. 나도 원래 시작부터 휴스턴 음악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제 휴스턴 음악을 하는 타지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게 에이스 락이었고, 어쨌든 그 클라우디한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시도하다가 딴 데도 왔다 갔다 해보다가 만든 게 이제 클리셰라는 앨범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냥 랩을 하는 게 좋은 느낌? 요즘에.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약간 서로 음악 취향 말하는 거 그 시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각자 방식대로 뭔가 연구하고 좋아하는 거 찾고 그런 게 안 변해서 되게 좋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키드밀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에 그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비트적으로도 그리고 뭐 영상적으로도 되게 저는 실험을 많이 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요즘 느끼는 거는 진짜 다시 힙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노련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들의 전 단계를 밟고 있는 느낌이 저는 확 든 거예요. 나도 겪다 보면은 이들의 상황처럼 갈까?
되게 그런 것도 궁금함이 생겼고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 대화들이. 사실 전 뭘 해도 좋긴 하거든요. 다 왜냐면 찢어버릴 수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뭔가 돌고 돌아서 오빠들처럼 정착지에 와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찔러보고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하고 있는 뭔가 과정 속에 있는 아티스트라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뭘 해도 저는 좋죠. 그러니까 정서를 좀 생각을 한 거가 좀 오세브노 느낌이나 070? 돈톨리거나 어, 좀 그쪽 정서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세기말 정서. 정서 디스토피아적인. 네. 그런 거 저도 좀 많이 요즘에 좋아해가지고 070 좋지. 원체 밝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팅 때 이미 뭐 루피 형이 약간 오세븐오 쉐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 말은 모두가 약간 지금 정서에서 좀 즐겨 듣고 약간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바이브나 무드 좀 디스토피아한 거를 다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맞아요. 저 어두운 걸 좀 사랑해서 다크한 게 너무 좋아요. 밝은 거는 일단 코로나도 그렇고 거기서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혼란함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물음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어때 너는? 너는 요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가서 웃어요. 아니 아까 디스토피아적인 게 있다고 해서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심각한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는 디스토피아지만 누군가한테는 유토피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혼란이 누구한테는 힘들지만 누구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고 그지. 어떻게 받아들이냐인 건데 뭔가 그 사운드적인 그런 코드적인 그런 무드는 뭔가 그런 세기말이라던가 좀 쎄하면서 좀 이제 오빠들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걸 하면 어떠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어떤 뭐 루피 오빠 같은 경우에는 랩씬, 힙합씬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뭔가 내 거를 녹일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디스토피아적인 주제에 너무 잘 쓸 수 있는 사운드를 또 제가 쓸 수 있는 사운드를 이 주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래 트랙을 미리 만들어 놓는 편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운드 하는지 좀 입력을 하고 한 2-3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모여서 좀 럭하게 그때 곡 같이 정하고 그러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우의 특징이기도 하죠.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막 이런 느낌을 원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막 많고 그 비트가 없으면은 레퍼런스도 들려주시는 분들 많은데 먼저 저의 의사를 물어보고 너의 요즘 바이브는 어떠냐 그리고 어떤 게 잘 써지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난 작업에 들어간다. 저는 이런 그 되게 너무 신선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만들어 놓은 비트가 없는 프로듀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뭐 남는 비트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만들 생각인데 만들어 줄 수 있겠냐? 제철 과일 같은 거예요. 제철일 때 맞는 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이브면 이 바이브로 해야겠다. 구성은 뭐 제가 한번 짜 보겠지만 어쨌든 곡의 꽃은 좀 훅이잖아요. 훅. 네. 훅. 난 훅 잘 못해. 난 빠질게. 나는 빠질게. 근데 나 이빨, 나 이빨로 빠졌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머니 훅이 안 돼. 나는 머니 훅이 안 돼. 의견을 안 들어보고 정해진 느낌이라서. 약간 짬 처리한 것 같아. 아예. 그게 아니고 미란이가 훅을 잘하지 않나? 아니 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 사실 이 프로젝트 들었을 때 내가 훅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제 보이스만 그 여자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낫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왔었어가지고 저는 뭐 놀랍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 먼저 음악을 그리고 그다음 그냥 구현을 하는 거예요.
최악인데? 안 되고 있거든. 더 해야 돼? 그냥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피드백하고. 너무 센치한 것 같아. 오빠 너무 신나지 않아. 그치? 너무 무디. 아니, 디벨롭은 안 돼 있긴 해. 이 기본 베이스는 괜찮지.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그냥 평범해? 무난세? 진짜 많이 나온다. 아니야. 많이 나가지 않아. 아니, 나 최근에 맹세했단 말이야. 나 스스로. 내가 좋은 걸 하자. 내가 이걸 보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엔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예전에 내가 만든 걸 이 사람이 좋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결국 최종적으로 나온 거가 그래서 너네들이 만든 거가 좋은 음악이냐가 중요한 거라 그런 거는 뭔가 집중을 많이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너가 싫어해도 웃긴 말이지만 결국 최종본을 들으면은 너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다. 곡은 어떻게 이게 거의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막 큰 틀 자체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안 들어본 거를 만들려고 하는 버릇이 너무 심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대중적으로 신선하다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고치지 않을까요? 제가 만들고도 그냥 미쳤다 내가 만들었지 그런 게 나오면 정말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목표는 그냥 솔직히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제가 듣고 좋으면 되는데. 제가 맡은 역할은 간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역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힙합 문화를 너무 낯설게만 보는 분들에게 비언어적인 수단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구나. 역시나 잘하더라고요. 약간 저 항상 그 루피 형 녹음할 때 하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디가 애드립이고 어디가 코러스고 어디가 메인인지 모르게 랩하는 약간 세 개를 다 뭔가 안 나누고 하나로 쓰는 느낌? 다 벌스로 쓰는 느낌?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잘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루피다운 거예요, 그 랩이. 되게 그 힘을 안 준 느낌이 저는 그 루피라는 래퍼를 들었을 때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잘 나오고 오빠가 중간에 막 되게 마디마디마다 구성을 막 바꿔주셨어요. 막 싱도 넣었다가 랩도 넣었다가 그래서 그 2절까지 들었을 때 지루하지 않은 포인트를 오빠가 잘 잡아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딱 듣고 아 이거지. 진짜 딱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하거든요. 오리지널이었다. 뭐 루피 카피캣 이런 거 없잖아요. 딱 그 바이브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 노래방에서 누군가 따라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뉴진스 일정이 10분 후 시작돼요. 키드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을 부탁을 했어요. 네 마디마다 편곡이 계속 바뀌어요. 드럼도 바뀌고 막 뒤에 구성 악기도 바뀌고 막 센스도 막 빠지고 막 갑자기 막 하이엔 막 튀어나오고 막 갑자기 코드 악기 막 바뀌고 코드 체인지 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맞아. 변주도 엄청 많고 엄청 많이 바뀌니까. 근데 이제 얘는 알겠지. 뭘 하라는 거구나. 100% 알 거다. 그래서 보냈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그냥 해서 보내줘가지고 그냥 노예니까. 세호 형이 노예니까. 저 옆방에서 착취당하고 있어요. 먼저 먼저
나이스 안 바꿔줘 지게는 랩하고 쪽하 인생 별거 없네 나 말하는 도중에 배짱이처럼 피해가 low keys 와잖니 예쁜 사람들 팔린들 담백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피로감이 덜한 느낌이라서 저한테 요즘에 조금 대충 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잘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느낌 있잖아요. Same problem with the A 나 same problem with the Y 나기를 leaders 다시 찾기도 해 나 내장 별리게 못해 Search for love 별로 부족하지 않은 것엔 시선을 뺏으니 skirt I'm switching lanes on you 인생 별거 없네 나 말하는 오빠는 일단 되게 정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 정교한 랩인 것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되게 한 번에 바로 쓰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저는 느껴져서 되게 안 지루하게 금방 지나가는 그런 항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롭고 그 느낌이 비트에 진짜 잘 맞았던 것 같고. 아, 밀리 되게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쉽게 퀄리티를 뽑아내는구나가 그냥 느껴졌어요. 벌스에 너무 많은 고민이나 너무 많은 덧칠 혹은 막 너무 많은 막 뭔가 막 다 때려박으려고 하는 아마추어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할 것만 따닥 하는데 되게 능숙하고 되게 정확하게 하는 걸 보고 발전을 본 거죠. 약간 오, 네, 그랬어요. 아 이것도 안 맞다. 어떻게 느낄까? 너무 일단 물 번역기를 외국 사람들이 키려나? 아는 힙합과는 좀 멀잖아 약간. 근데 외국 사람들이 사실 뭘 듣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약간 좀 더 그냥 힙합보다는 좀 더 익스페리멘탈한 느낌이 좀 더 있잖아. 세호 형이 일단 막 뭔가 엄청 밝은 음악을 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뭔가 기획 자체가 좀 커머셜한 느낌의 노래를 하는데 그런 음악은 좀 약간 제 기준에서는 밝은 음악들이 많다고 생각했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어쨌든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막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어쨌든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좋아야 된다라기보다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꼭 좋다라는 느낌은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중간에 비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거는 더 디스토피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어려웠고 좀 이해하기 난해할 정도로 좀 어려운 그런 구성이었고 이제 진행이 될수록 너무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플의 표정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나?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나? 어쨌든 이게 같이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저희가 내는 앨범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걷어내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일단 이렇게 짜놨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뀐 느낌이 많아.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훅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너랑 맞아. 해야 돼. 완전 너무 안 맞는 느낌. 맞아. 미란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기존에 써놨던 거를 다 없고 새롭게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뭔가 구성도 많이 바뀌고 훅도 많이 바뀌고 저는 운이 좋게 막 뭐 크게 바꿀 건 없었는데 되게 뭔가 저는 걱정 좀 했거든요. 근데 미란이가 테마를 많이 말해줘야 되거든. 네, 그쵸.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미안해. 아니. 너무 여러 번 작업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죠. 더 좋아지면 좋죠. 그래. 그러면 이걸로는 뭐 따로 미래님 되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았는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저요? 힘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바뀔 줄 사실 몰라가지고, 오빠들 부럽더라고요. 키드밀리 오빠랑, 루피 오빠랑 부럽더라고요. 계속 저랑 막 세호 오빠랑만 둘이서 막, 이거 어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러웠는데, 뭐 어떡해요. 훅이 중요하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또 좋으니까. 다시 쓰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요? 네. 여기 지금 세 번째라 더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미란이가 굳이 하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약간 심지어 미란이도 지금 앨범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쓸 시간도 되게 좀 한정적일 텐데 그거를 그냥 총대 메고 자처해서 해준 게 너무 고맙고. 해볼까? 다시? 한 테이크 더 따보자. So sick shit in my top, in my soul, in my body, my flow. 어떤 OST나 주제곡을 만드는 작업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었고 훨씬 더 와닿았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거보다 한 2레벨은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팀 사람들이 만든 음악 같은 거가 없어요. 아, 서울의 그 한국의 힙합이지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힙합이라고 하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것을 되게 멋있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돼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